이 아침에 신인규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신민규입니다. 네, 그 탱크로 밀어야 한다, 몽둥이를 들어야 한다 이 발언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지상파 뉴스에서도 다뤘고 최욱 씨가 사과를 했는데 사과를 어떻게 보셨어요? 예, 어제 그 매불쇼에서 최욱 씨가 사과를 하기는 했는데, 네, 뭐 일단은 그 뭐 발언의 부적절성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그 탱크데이 논란이 스타벅스가 굉장히 크게 일으킨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거를 가장 강하게 지적했던 쪽에서 네, 같은 방식의 그런 언어 구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아마 이게 굉장히 국민들의 그 감정선을 건든 걸로 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예, 저는 뭐 최욱 씨가 뭐 잘못하고 사과하는 거 뭐 그 자체는 굉장히 뭐 잘하는 일이라고 저는 볼 수는 있는데 네, 문제는 이런 사과하는 행태가 늘 반복되고 있고 이 웃음이라는 걸 매개로 해가지고 항상 사과도 하면서 그 사안을 늘 장난스럽게 또 넘기면서 계속 반복이 되고 네,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면 오히려 대중들은 또 기망을 당한다, 오히려 음, 모욕을 당한다라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웃음을 가지고서 자꾸 이렇게 사과를 그 이용하는 거 이런 거는 조금 더 진지하게 한번 고민과 그런 네, 반성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그 최욱 씨가 사과하는 횟수도 굉장히 빈번해지고 예, 있는데 예, 예, 저는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정치 시사는 좀 덜 다루고 음, 과거의 그 매불쇼의 모습으로 오히려 회귀하고 복귀하는 게 더 음, 본인을 위해서나 시청자들 위해서나 더 낫지 않을까 음. 좀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 말 탱크 발언을 누군가는 좋아하겠지 하고 발언했을 텐데 그 대상은 바로 민주 진영의 4050 세대, 2030 세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그 코어 지지층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코어 지지층들이 이 2030 세대의 이른바 보수화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그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탱크로 밀어버려야 된다, 몽둥이를 들어야 한다, 이 발언에 대해서 호응하고 있다고 보는 것일까요? 근데 일단은 아마 최욱 씨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뭐 네, 미러링이라고 해서 네, 뭐 그대들이 한 걸 그대로 돌려준 거다 이제 이런 식의 뭐 하나의 기법도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 미러링도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 지금 2030 세대들 뭐 그동안에도 쭉 우리 정치권에서 소비되어 왔던 주제이기는 한데 네, 이 정치적인 공간에서도 2030 세대들은 늘 이용만 당하고 늘 이렇게 그 병풍처럼 네, 쓰여왔던 것이 현실이고 최근에는 그 공정과 정의, 그 상식을 요구하는 2030 세대들이 중심이 돼서 네, 지금 올림픽 공원에서 매일 지금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 네,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분들에 대해 가지고 경청하고 소통하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생각은 하지를 않고 오히려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기득권 세대 또 그 기득권 세대를 대표하는 최욱 씨나 정준희 교수 같은 분들이 본인들의 힘을 가지고서 뭐 밀어버리겠다, 뭐 제압해야 된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여과 없이 노출시킨다는 것이 저는 이거 굉장히 젊은 세대들한테 더 큰 상처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윤석열의 방식과 그럼 뭐가 다르냐. 다른 그렇지. 생각을 한다 그래서 입틀막을 하고 물리력을 써서 막 현직 의원을 끌어내고 했던 게 윤석열 시대가 우리가 방금 겪었던 과거거든요. 예, 예, 이런 모습들을 떠올리게 만드는 것은 최욱 씨의 행태가 굉장히 이거는 좀 위선적이다라고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걸 느끼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게 진영 논리에 갇혀가지고 거기서 허우적대는 거예요. 누가 최욱 씨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이 최근에 문조 털레유의 대변자 노릇을 한 이런 상황과 무관해 보이지 않습니다. 최욱 씨가 정준희 씨도 저 아주 깊숙이 김어준 진영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인물이란 말이에요. 두 사람 모두 지금 문저 털레유가 비난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자기 방어적 태도로 바뀐 게 아닌가. 예전에 여유와 웃음이 사라졌어요, 이 사람들이. 아니 정준희 교수도 아니 어떻게 몽둥이를 들어야 한다? 법과 권력으로
권력과 제도라고 아니 법과 제도라고 했습니다마는 권력으로 이들을 눌러야 한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지금 그들의 이제 궁박한 처지, 코너에 몰린 처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뭐 저도 마찬가지로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말이기도 한데 우리가 이제 괴물을 잡다가 괴물이 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네네네. 결국에는 괴물을 잡기 위해서 최욱 씨가 그동안에도 뭐 내란 국면에서 상당한 역할을 해왔었는데 네. 저는 그 기여는 인정을 합니다마는 네. 본인이 괴물이 되어버린 거 아닌가를 이제는 진지하게 한번 성찰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내란 국면을 겪으면서 최욱 씨 나름대로 네. 본인이 나라를 구했다라는 그런 책임감을 스스로 지금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네. 근데 그 책임감이 올바른 쪽으로 간다면은 오히려 다행이겠습니다마는 지금처럼 한쪽 세대, 한쪽 진영에 편향이 된 상태에서 확정 편향을 더 유지 강화시키는 이런 방식으로 그 책임감이 소모된다면은 네. 이건 정말 공적으로는 해악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희한한 책임감들을 좀 내려놓고 네.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거 아닐까. 지금 사과가 너무 잦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과가 잦으면은 실수가 반복되면 그 실력이 되는 건데 네. 이제는 좀 본질적인 면을 돌아볼 때 아닌가. 그래서 괴물을 잡다가 괴물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뭐 저처럼 이렇게 평론을 하거나 어떤 이런 공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은 늘 명심해야 되는 일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년 기자회견에서 누가 보더라도 정청래 대표를 직격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어제 그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저는 어제 대통령님 전반적인 그 기자회견 말씀들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도 공감이 되었고요. 네. 무엇보다 그 뭐 선거에 대한 평가라든지 어떤 현안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 결국 정청래 대표에 대한 문제점이 그대로 대통령님께서 지적을 하신 걸로 볼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 많이 나왔고 네. 무엇보다도 그 가장 어제 인상 깊었던 거는 유시민 전 장관이 했던 이야기들 뭐 ABC론부터 해서 네. 뭐 희한한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선거 국면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배타적이고 그 소위 말하는 그 텃세를 부리는 이제 그런 식의 인식과 구조를 우리가 많이 접하고 들었는데 어제 대통령님의 그 말씀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유시민 전 장관님의 논리가 다 그대로 박살이 나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어제는 사실 뭐 정청래 대표에 대한 뭐 일부 문제 제기도 있었겠습니다만 저는 전반적으로는 이 유시민으로 상징되는 문조 털레 유의 세계관에 대해서 대통령님께서 모두의 대통령을 지향하시는 아하. 그런 국면에서는 이 그들이 주장이 전혀 맞지 않고 예. 다르지도 않고 또 정부의 방침과도 완벽히 배치된다, 다르다라는 점을 어제 좀 강조하신 거 아닌가. 근데 저는 이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또 문조털레유 진영에서는 네. 또 지속적으로 대통령님의 말씀을 또 왜곡하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려고 노력을 하시던데 글쎄 말이에요. 이제는 뭐 대통령님의 워딩이 너무 상세하게 다 나와버려가지고 문맥을 보고 단어를 있는 그대로 해석한다면 이제 본인들의 해석을 가지고 그 권위를 부리는 그 방식도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래요. 아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여기에 무슨 해석이 필요하거나 뭐 중의적인 의미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아전인수격으로 뭐 대통령의 뜻을 왜곡하는 이들을 보면서 참 안 됐다. 참 많이 없어 보인다 이런 평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분들이 그 고치기가 되게 어렵다고 보는 게 이 네. 문조털레유 그룹에 있는 뭐 유시민 전 장관이나 어제 뭐 매불쇼에는 최민희 의원도 나와서 또 왜곡의 앞장을 서시던데 네. 이분들이 지금 간과하시는 게 있어요. 예. 과거부터 본인들이 오랜 정치 활동과 언론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이 언론을 다루는 기술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기술이 지금은 통하지 않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대통령님께서 뭐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써준 것만 읽는 분도 아니고 그렇죠. 있는 그대로 대화하듯이 모든 정보를 공개해서 대통령님이 어제 말씀을 상세히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보가 개방되고 정보가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분들이 가진 해석 권위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겁니다. 이 대통령 시대에는 중간 해석자가 필요 없어요. 대통령 그렇죠.
말만 그러니까 들으면 돼요. 직거래가 그냥. 가능한 거죠. 직거래가. 예.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은요 5,200만의 국민들께서 네. 자주체자 국민주권 시대에 걸맞는 주권자로서 의사표시를 보고 듣고를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유튜브 상을 통해서 다 소통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문조털레유 중간 유통업자 정보를 독점해서 본인들의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서 어떤 국민과 지도자를 이간질하고 가르려고 하는 세력들이 이제는 과거처럼 영향력을 미치기에는 너무 어려운 구조가 돼버렸다. 네. 그럼 이분들이 기득권을 유지하는 방법은 딱 하나거든요. 시간을 과거로 돌리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과거로 돌려진다는 거는 불가능하고 네. 오늘 이 시간도 우리는 다 미래로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런 문조털레유 그룹들이 과거의 관성에 젖어서 본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해석하는 권위를 가지고 국민들을 뭐 나누고 억누르고 하려는 이런 여러 시도들이 저는 통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꿈 깨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꼭 드리고 싶습니다. 신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제 이 대통령이 어떤 대상을 딱 정해서 그 당신 말은 잘못됐다라고 콕 집었다면은 정청래보다는 유시민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건 유시민 전 장관의 해악이 더 컸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청래 사람이 대표의 해석 잘못도 권력을 컸지만 독점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해로움이 저는 이번 선거에서 가장 컸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영향력도 네. 유시민 전 장관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더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아예 노골적으로 사실은 민주당에 대한 지나친 도 넘은 공격들을 한 거거든요. 네. 거기다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본인들이 해석권을 가지고 이 여론을 주도하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왔기 때문에 네. 전 거기에 대한 비판 지점이 가장 어제 그 기자회견에서 컸던 거 아닌가. 근데 어제 또 흥미로운 지점은 대통령님께서 어제 이야기하신 말도 또 비틀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러니까 또 자기들의 해석으로 이거를 받아들여야지 이 대통령 네. 말을 그대로 직독직해하면 안 된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저 친구들은 지금. 아니,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을 염두에 둔 통합을 또 어제 꺼내들면서 예. 대통령님의 뜻이 통합이다라고 이야기한 거를 똑 떼가지고 합당이다. 진영 내의 통합,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을 염두한 것이죠. 이분들이 지금까지 해온 행동에 비추어 보면. 예. 근데 이런 식으로 말을 비틀어 버리니까 어제 대통령님께서는 그 성 비유라든지 그릇 같은 걸 이야기를 하면서 네. 결국 과거에 나를 욕했던 사람 그리고 니들 들어오면은 뭐 얻어먹으려고 오는 거지. 너들 또 이익 떨어지면 배신할 거지. 이게 그 ABC론에서 말했던 상대 진영 쪽에 대한 통합, 국민 통합을 말하는 거잖아요. 진영 내 통합이 아니라. 글쎄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치환을 해가지고 대통령님께서는 바깥을 내다보면서 국민 통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그걸 또 통합이라는 단어만 이용을 해서 통합이 대통령의 뜻이다. 진영 내의 통합을 이루어야 된다. 차 띄고 포 띄면 나 혼자 남는다.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을 왜곡해가지고 끝까지 그 합당에 대한 미련을 가져가려고 하는 모습이 좀 안타깝고 이제는 좀 애처로워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니 그 귀가 있으면은 두뇌가 있다면은 뇌가 있다면 어제 그 너 먹을 게 있어서 여기 들어온 거지 이 발언을 두고 이거는 김용남 후보를 배척한 이런 이른바 고인물들에 대한 비판 질타로 해석될 텐데 이들은 그걸 합당으로 곡해했단 말이죠. 예, 이게 참 황당한 일인데 어제 김용남 후보에 대한 대통령의 각별한 어떤 마음이 또 읽혀졌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문조털레유 그룹들이 참 이제 시대 퇴행 내지는 시대에 해악만 줄 것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네. 어제처럼 본인들이 그동안 밀었던 아전인수의 민낯이 드러나면 네. 대통령께서 그 정도 얘기해서 다 진실을 밝히시면 보통은 부끄러워해야 되거든요. 네. 부끄러워하고 이제 입을 닫아야 되는데 이분들은 끊임없이 또 어제 대통령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또 계속 반대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전 이런 식의 태도가 정말 뻔뻔하고 무능하고 아무런 반성과 성찰 기능이 더 이상 작동이 불가능한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연장선에서 어제 대통령님께서는 뭐 이것도 김용남 후보라고 꼭 짚지는 않으셨지만 네. 그동안의 평택을 선거에서 민주당 내부에서 또 네. 조국혁신당으로부터 또 유시민 전 장관으로부터 대형 유튜버로부터 거의 집단 린치를 당했던 글쎄 말이에요. 김용남 후보가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 맥락적 서사에서 어제 이야기를
하신 거거든요. 네. 만약에 김용남 후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실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네. 그럼 어제 대통령님께서 이야기하신 거는 그럼 도대체 누구를 겨냥한 것인지를 한번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사실은 평택을 선거보다 더 명확하게 그 전선이 드러나는 곳이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대통령님께서 어제 김용남 후보 이야기만 안 했을 뿐 전체적인 맥락은 유시민 전 장관이 짓밟으려고 했던 대통령의 영입 인사, 이재명 대통령께서 영입한 네. 저는 김용남 후보에 대한 저는 어제 나름대로 상세한 대통령님의 그 속마음을 어제 이야기하신 것 같고 선거 패배 이후에도 대통령님께서 2, 3일 동안 좀 얼떨떨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승리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 선거 승리를 했으면 2, 3일 동안 기분이 좋아야죠. 그럼요. 근데 2, 3일 동안 기분이 얼떨떨하고 우리 국민들과 같은 심정으로서 네. 대통령님도 기분이 상당히 좀 안 좋으셨을 텐데 또 그거에 대한 책임도 남 탓을 하지 않고 대통령님은 본인 책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네.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시잖아요. 예. 이런 국면에서 정청래 대표는 본인의 승리를 자아자찬하는 모습이 얼마나 기괴하냐. 예. 혼자서 이 지구를 떠나서 다른 행성에서 사시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좀 너무 해도 이제는 좀 너무한 지경까지 온 거 아닌가. 근데 이분들이 간과하시면 안 되는 게요. 국민이 바보가 아닙니다. 네. 국민이 지배 대상이 아니에요. 국민이 예. 주권자고 국민들이 지금 정치인들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꼭 간과한다면 저는 국민적 심판 굉장히 무서울 것이다. 그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어제 대통령이 자기 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누구를 생각하고 있는지 그 일단이 드러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뭐 당대표를 이제 앞으로 선출을 하게 되는데 예. 저는 당원들이 일정의 기준을 가지고 또 내지는 정청래 대표의 지난 1년 당대표 활동을 평가하는 자리로서 네. 아마 회고적 투표와 희망적 투표가 동시에 전 이루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요. 네. 대통령님께서도 그동안에 지난 1년 동안 당정 불협화음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까? 글쎄 말이에요. 예. 그리고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많은 국민들도 같이 힘들었던 거거든요. 지금 이 국면에서 권력 투쟁으로서 물타기 하려고 김어준 씨가 뭐 친석 대 친청이다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네. 권력 투쟁은요. 지금은 이재명 시대입니다. 권력자로서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을 반대하는 쪽에서 권력 투쟁을 하는 것이지 네. 이재명 정부가 일 좀 하게 내둬라, 일 좀 하게 좀 도와달라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뭐 친명으로 부르든 뭘로 부르든 간에 권력 투쟁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네. 지금의 권력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방해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또 권력 투쟁의 진흙탕 프레임으로 또 짜고 있는 게 바로 문조 털레유 김어준 씨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언제까지 본인들의 해석의 권한을 가지고 권위를 누리면서 기득권의 꿀을 빨고 아이고. 끝까지 이 정부에 가고자 하는 방향성에 회방을 놓을 것인지 전 이분들이 이제는 뭐 양심적으로 깨달을 거라는 기대도 저버렸기 때문에 네. 이제는 저는 경선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엄중한 심판만 놓여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어제 최민희 의원이 뭐 DJ,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이 역사성을 훼손하는 사람들 선 넘는 거고 마치 문재인 대통령을 뭐 선한 진보 그래서 성역화하는 발언을 어제 했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유시민 전 장관님부터 혼내고 오셨으면 좋겠는 게 아니 DJ 대통령 하야라고 그 젊은 나이에 네. 유시민 전 장관이 기백 있게 외쳤던 거는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 맞아요. 저는 최민희 의원처럼 그런 행동대장 역할 하시는 분들 아무리 그렇게 노력해도 저는 지금 이 흘러가고 있는 역사의 시대적 진전, 시대적 진화는 그분들이 저는 막아세울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아마 저는 집단지성이 발동이 돼서 전 당대표 경선도 순리대로 잘 이루어질 걸로 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틈만 나면은 그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그런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최민희 의원이 무슨 저기 선한 역사성을 얘기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리고 항상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말하는데요. 네. 행동은 이재명 정부 방해를 하거든요. 예. 그럼 이거는 전형적인 양두구육이에요. 네. 그러니까 양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파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의 국민을 속이는 정치, 이게 뭐 말 몇 마디로 속일 수 있다라고 뭐 본인들을 단련으로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국민들은 말만 보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행동도 보면서 그 안에서 그럼요. 진정성도 평가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주권자의 평가, 국민의 평가는 상당히 냉정하고 날카롭다. 이번에도 선거 결과를 보십시오. 네. 이런 선거 결과 예상한 평론가나 예상한 정치인 있습니까? 없어요. 국민의 뜻은 무서운 것이고 민심이 천심이고 군주민수라고 민심의 바다가 배를 띄우기도 하고 배를 뒤집어 엎어버리기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민심의 무서움, 민심이 천심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하기 때문에 저는 최민희 의원 그 오만함과 그런 여러 가지 민심을 왜곡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전 그런 아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송 언론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한결같이 최민희 의원이 그 인성적으로 문제가 있다 라면서 질타를 합니다. 지적을 해요. 그런 얘기는 듣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개혁을 하더라도 많은 이들의 신뢰와 또한 지지를 받고 개혁을 해도 모자랄 판에 이런 인격적으로 원수가 돼서야 그 되겠어요? 이재명 정부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인물이라고 보고 그 23대 국회에선 좀 쉬셔야 한다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23대 국회 와중에 그 양반 70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대통령님의 말씀을 갖다가 예. 저렇게 모든 국민이 다 들었는데 네. 그 왜곡이 됩니까? 아니 다 같이 만약에 안 들었으면은 뭐 해석적으로 본인들이 중간에서 가로채기를 한다든지 뭐 왜곡이나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아니 풀 텍스트, 풀 워딩, 표정과 그 말씀하시는 걸 다 같이 들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이분들이 좀 현실의 변화를 인정을 하셔야지 네. 과거 방식대로 그렇게 왜곡과 조작을 통해 가지고 국민을 속일 수 있다? 전 지금 시대에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방송 나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들 하고 다닌다는 게 네. 이게 얼마나 참 시대착오적인 인물들이 지금도 여의도에서 정치를 하고 대형 유튜브에서 네. 방송을 하고 있는지 네. 정말 국민들이 보실 때는요. 네. 이 국민들의 수준을 못 따라오는 겁니다. 지금. 저기 유시민 닮아가지고 내가 해석을 해줘야 한다. 국민들이 아둔하고 어리석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대들의 생각처럼 국민들이 어리석지 않습니다. 이 대통령 말을 직독직해할 수 있는 능력을 다 갖고 있어요. 좀 정신 차렸으면 아니 그리고 좋겠습니다. 참고로 대통령님도 얼마나 말씀을 쉽게 하십니까? 글쎄 말이에요. 전달의 각주나 해석이 필요 없을 정도로 경제 현안에 대해서도 얼마나 쉽게 얘기해요. 아니 진짜 쉽게 설명하시고 그 서사를 갖다가 받아 적으면 그냥 책 한 권이 나올 정도로 네. 말씀을 참 잘하시는 분인데 네. 그걸 아무리 본인들이 중간에서 맥락과 뜻을 비틀려고 해도 그게 비틀어집니까? 그 대통령님께서 비틀어지면은 또 다시 기자회견 안 하실 분입니까? 네. 그러니까 그럼 시대가 바뀐 거를 인지하시고 아니 저는 그 문조털레유를 아예 배척하는 게 아니라 예. 그분들도 지금부터라도 태도를 고치면 돼요. 아니 근데 왜 태도를 고칠 그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제가 문조털레유의 퇴장을 명하는 거지. 예. 아니 그분들도 얼마든지 사람이 다 개가천선할 수 있고 다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성문을 네. 열어놨기 때문에 아니 얼마든지 변화하고 새로워지겠다고 하면은 기회를 드릴 용의가 있는데 네. 문제는 안 바뀌는 거죠. 안 바뀌어요. 지금까지. 아이, 그 사람들 안 바뀌어요. 예, 그게 문제라고 그러면 저는 안 봅니다. 됩니다. 예. 예, 저도 기대는 이제 접었습니다. 기대는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